여러분, 지난 회에서 지은호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죠. 고성이가 6개월 동안 임대한 건물 인테리어 일에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인테리어를 할 생각이 없었던 고성이. 그녀의 악행은 어디까지일까요? 이번 회에서는 지은호가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한편 박성재와 이수빈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하고 이상철은 새로운 일자리에서 희망을 찾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지막 운명적인 조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은호는 카페 사무실 창가에 앉아 멍하니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지만 지은호의 마음속은 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켜져 있었지만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 올려져 있었지만 한 글자도 타이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고성의 생각뿐이었습니다. 6개월 임대 계약서, 거짓말로 가득했던 미소, 그리고 간이식 동의서.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하나의 그림이 드러났어요. 자신은 고성이에게 사랑받는 딸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꺼내 쓸 수 있는 도구였던 거죠. 지은호의 눈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보였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지혁이었어요. 그는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창가에 앉아있는 지은호를 발견했습니다. 평소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지혁은 급히 지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이 지은호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지만 지은호의 가슴 속 한기는 쉽게 녹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을 때 지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자신을 버렸다는 증거를 찾았다고요. 이지혁의 손이 지은호의 어깨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말없이 지은호 맞은편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지은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경찰서에 갔던 일, 25년 전 실종 신고 기록을 확인하려 했던 일을 말이에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종 신고가 없었다는 사실, 한유라라는 이름으로 된 기록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털어놨어요. 이지혁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죠. 지은호는 고아원에도 갔었다고 말했어요. 25년 전 야간 당직을 섰던 선생님을 만났다고요. 그 선생님은 지은호를 발견했던 그날 밤을 생생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새벽 5시경 고아원 계단에 혼자 앉아있던 3살배기 아이. 옷은 깨끗했고 얼굴도 씻겨져 있었대요. 급하게 버린 게 아니라 준비를 하고 버린 거라고, 계획적이었다고 그 선생님은 말씀하셨답니다. 지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고성의 이사장님은 자신을 계획적으로 버렸다고 3년 동안 키우다가 어느 날 밤 조용히 고아원 계단에 두고 간 거라고요. 이지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지은호를 위로하는 게 먼저였어요. 그는 책상 너머로 손을 뻗어 지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은호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이지혁은 미안하다고, 자신이 더 일찍 알아봤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선배 덕분에 진실을 알 수 있었다고,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어요. 이지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고성의 이사장이 다른 것도 거짓말한 건 아닐까 하고요.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그 이야기 말이에요. 지은호는 고개를 들어 이지혁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사실 자신도 그 생각을 했었다고, 만약 정말로 이사장님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면 어떡하나 두려웠다고 털어놨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지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이지혁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지은호에게 말했어요. 진실을 모른 채 사는 게 더 괴로울 수도 있다고, 두려워도 알아야 한다고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자신을 향한 걱정과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는 점점 단호해졌어요. 확인하고 싶다고 이사장님한테 직접 물어볼 거라고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지만 카페 안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어요. 이지혁과 지은호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되니까요. 그날 저녁 박진석의 저택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박진석과 고성혜 그리고 그들의 딸 박영나였죠. 거실 분위기는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빛조차 차갑게만 느껴졌어요. 박진석이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진화건설 둘째 아들과 내년 봄쯤 약혼식을 올리면 어떻겠냐고요. 고성희가 화사하게 웃으며 거들었어요. 좋은 집안이라고 영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박영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은 무릎 위에서 꼭 쥐어져 있었고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죠. 가슴속에서는 뭔가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박영나는 병원에서 본 한우진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고성희가 숨겨온 아들, 자신의 오빠.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았죠. 그런 어머니가 주선한 약혼이라니 박영나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행복보다 집안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었어요. 한우진 오빠를 숨기고 지은호라는 여자를 이용하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이 부드럽게 말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박영나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약혼하기 싫다고요. 거실의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릴 뿐이었어요. 박진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딸을 바라봤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그녀의 손이 소파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죠. 박영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사람이랑은 결혼할 수 없다고,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결정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고성희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딸과 얘기를 좀 하겠다며 박영나의 팔을 잡고 일으켰어요. 그 소나귀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박영나는 저항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한 말을 후회하지도 않았어요. 두 사람이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박진석은 소파에 혼자 남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최근 들어 아내 고성희가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너무 완벽하고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차가웠어요. 박영나의 방으로 들어간 고성희는 문을 닫자마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평소의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녀는 딸을 향해 다가가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쥐뿔만 한 게 어디서 아빠한테 먼저 입을 대느냐고, 자신이 뭘 한다고 약혼을 싫다고 하느냐고요. 고성희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분노로 떨렸습니다. 박영나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서 있었어요. 평소에는 감히 엄마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고성희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따졌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누구 덕분에 이렇게 살았는지 아느냐고.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다 누구 덕분인데 하고 말이에요. 박영나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박영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는 한우진 오빠한테도 그렇게 했냐고, 지은호 언니한테도 그랬냐고요. 고성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영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가 병원 가는 걸 봤다고 한우진 오빠가 누군데 그렇게 숨기느냐고 물었습니다. 고성희의 손이 순간 박영나의 뺨을 향했어요. 찰싹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박영나는 뺨을 감싸 쥐고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고성희는 손을 들었다가 놀라내렸습니다.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평생 한 번도 딸을 때린 적이 없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고성희가 황급히 사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영나는 차갑게 말했어요. 됐다고, 이제 알았다고,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고요. 박영나는 방을 나가려다 돌아섰습니다.
약혼은 절대 안 한다고 엄마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고성이는 그 자리에 서서 떨리는 손을 바라봤어요. 방금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평소의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흐트러진 머리, 일그러진 표정. 고성이는 자신의 모습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며칠 후 박성재의 회사 근처 카페.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그는 이상했어요. 회의 중에도 운전 중에도 자꾸만 이수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캠핑 때 모닥불 앞에서 웃던 모습, 별을 보며 신기해하던 눈빛, 마시멜로를 구우다가 태워서 당황하던 표정까지. 박성재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라고 말도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친구의 여동생, 그것도 한참 어린 이수빈에게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수빈이었어요. 박성재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수빈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시간 있냐고 회사 근처 카페에서 유튜브 촬영 장소 답사 중인데 혹시 같이 커피 한 잔 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박성재는 지금 자신이 있는 카페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우연을 발견했어요. 카페 이름을 물어보니 이수빈도 똑같은 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이수빈이 카페 안으로 들어왔어요. 박성재를 발견한 이수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성재도 모르게 일어서서 손을 흔들었어요. 이수빈이 박성재 맞은편에 앉으며 진짜 우연이라고 감탄했습니다. 카페 분위기가 되게 좋다고 촬영 장소로 딱이라고 말했어요. 박성재는 주변을 둘러보며 카페 사장님한테 허락받으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수빈은 박성재에게 같이 가서 부탁해달라고 했어요. 오빠가 말하면 더 잘 들어주실 것 같다면서요. 박성재는 이수빈의 그런 눈빛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알았다고 가보자고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카운터로 갔고 박성재가 정중하게 사장님께 부탁했습니다. 사장님은 흔쾌히 허락해 주었어요. 이수빈이 신이 나서 박성재의 팔을 잡았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이수빈이 얼른 손을 놨습니다. 죄송하다고 너무 좋아서 그랬다고 말했어요. 박성재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의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방금 이수빈이 자신의 팔을 잡았을 때의 느낌이 생생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이수빈이 핸드폰을 꺼내 카페 곳곳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재는 그런 이수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수빈이 집중할 때의 표정은 진지하면서도 귀여웠습니다. 이수빈이 박성재에게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쁘냐고 물었습니다. 박성재는 부사장 되고 나서 일이 좀 늘었다고 대답했어요. 이수빈의 눈빛에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힘들진 않냐고 물었죠. 박성재는 그 눈빛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무심코 말이 나왔습니다. 괜찮다고 이렇게 이수빈 얼굴 보면 피로가 다 풀린다고요. 그리고 자신이 한 말을 깨닫고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고 말을 더듬었어요. 하지만 이수빈이 박성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신도 오빠 보면 기분이 좋다고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뭔가 통하는 느낌이었죠.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박성재가 입을 열려는 순간 이수빈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오빠 이지혁이었습니다. 이수빈이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 카페에서 촬영 장소 보고 있다고 브루잉 타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빠도 근처에 있냐고 되물었어요. 이수빈이 박성재를 바라봤습니다. 박성재도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설마 이지혁이 지금 이 근처에? 한편 이상철의 집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이상철은 작업복을 입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김다정이 물병을 건네며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말했어요. 이상철은 전기기능사 시험에 합격한 후 동네에서 작은 전기 수리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옥래의 친구 집에서 작은 일을 맡았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일이 점점 늘어났어요. 정직하고 꼼꼼한 이상철의 일처리에 사람들이 만족했던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 동네 작은 전기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상철의 실력을 높이 평가한 사장님이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이상철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33년 동안 다닌 회사에서 정년퇴직 후 방황했던 시간들, 그 어둠을 뚫고 마침내 빛을 찾은 거예요. 이지환이 계단에서 내려오며 아버지 파이팅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상철이 환하게 웃으며 다녀오겠다고 대답했어요. 그의 뒷모습은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 보였습니다. 김다정은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조옥래가 거실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요즘 많이 밝아졌다고요. 김다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이 생기니까 자신감도 생기신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조옥래도 요즘 바빴습니다. 김장수가 선물로 준 시니어 모델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학교 가는 날이 기다려질 정도였어요. 같은 또래의 친구들과 함께 워킹을 배우고 포즈를 연습하고 때로는 사진 촬영도 했습니다. 김다정이 시어머니께 오늘도 학교 가시냐고 물었습니다. 조옥래가 신이 나서 대답했어요. 오늘은 워킹 연습하는 날이라고요. 김다정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이상철은 전기기술자로, 조옥래는 시니어 모델 지망생으로, 이지혁은 사업가로, 이지환은 직장인으로, 이수빈은 유튜버로 각자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앞, 지은호와 고성희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끈을 꼭 쥐고 있었어요. 드디어 오빠 한우진을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가슴은 기대와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고성희가 지은호를 바라보며 긴장했냐고 물었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조금 불안해 보였어요. 지은호가 정직하게 조금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고성희가 지은호의 손을 잡으며 괜찮다고, 한우진도 지은호를 만나고 싶어 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지은호는 그 손길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차갑고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연극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두 사람이 병원 입구로 향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은호를 부르는 목소리였습니다. 지은호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이지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박성재가 서 있었어요. 지은호는 놀라서 선배라고 불렀습니다. 이지혁과 박성재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나와 함께 걷고 있었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이 병원 앞을 지나가다 지은호를 본 겁니다. 세상이 참 좁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지혁이 지은호에게 여기는 왜 왔냐고 물으려다 말을 멈췄습니다. 지은호 옆에 서 있는 여자를 봤거든요. 우아한 옷차림, 명품 가방을 든 중년 여성. 이지혁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여자가 바로 고성희구나. 박성재도 그 여자를 봤습니다. 순간 박성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 여자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봤는데 어디였더라? 박성재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억이 났어요. 박성재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어머니라고요. 고성희가 박성재를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고성희가 당황한 목소리로 박성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은호와 이지혁은 둘의 반응을 보며 혼란스러웠어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박성재가 고성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어요. 당황스러움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은호를 바라봤어요. 지은호 씨라고 부르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성재는 다시 고성희를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지은호를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고성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바들바들 떨릴 뿐이었어요. 이지혁이 박성재와 고성희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서 물었어요. 잠깐만 기다리라고 박성재 씨 이분이 어머니라고 했냐고요.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새어머니라고 고성희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지은호의 친엄마 고성희, 박성재의 새어머니 고성희 같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관계들이 한순간에 드러났어요. 박성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는 차갑게 고성희에게 말했어요. 지은호 씨와 무슨 관계인지 설명해 달라고요. 고성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렇게 들킬 줄은 몰랐어요. 고성희가 뭐라 변명하려 했지만 박성재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왜 지은호를 만났냐고, 그리고 지금 병원은 왜 오려는 거냐고 따졌어요. 지은호가 박성재를 바라봤습니다. 박성재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지은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 사장님은 자신의 친엄마라고요. 박성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고성희에게 딸이 있었다고. 그것도 지은호가? 25년 전에 버린 딸이 지은호였다고. 박성재의 세계관이 흔들렸습니다. 이지혁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성재의 새어머니가 지은호의 친엄마라니.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박성재가 고성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한우진이 누구냐고요? 고성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되물었어요. 박성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한우진 씨 어머니가 자주 면회 가시는 거 다 알고 있다고요. 영나도 알고 있다고. 어머니가 숨기고 계신 아들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고성희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완벽하게 쌓아올린 거짓말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성재는 계속 물었습니다. 지은호에게 왜 접근했냐고, 무슨 목적이 있냐고요. 고성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은호와 이지혁도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병원 앞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지만 네 사람이 서 있는 그 공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고성희의 비밀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녀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진실들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고성희는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까요? 박성재는 어머니의 진실을 모두 알게 될까요? 그리고 지은호는 한우진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 네 사람의 얽히고 설킨 관계는 어떻게 풀어질까요? 다음 회에서는 더욱 치열한 전개가 펼쳐집니다. 고성희의 과거가 모두 드러나고 박영란은 아버지에게 진실을 폭로합니다. 지은호는 드디어 한우진과 대면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죠. 이상철 가족에게도 새로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